네, 안녕하세요. 마음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변동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코스피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수에 대한 상태, 그림 상태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해도 될까? 라고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내일부터 좀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수는 버텼고 그에 대한 지수에 대한 진행은 향후에 종목에 대한 이 투자 신호의 회복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만 본다라면은 지수는 힘들지 않았다라고 끝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달랐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비교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조가 좀 무거웠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만 지수가 형성이 좀 되었고요. 그래서 대형주가 아닌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들을 이 H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시간대별로 해서 오늘 장중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왼쪽의 코스피와 오른쪽의 코스닥의 지수 전체적인 종목의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코스닥의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자, 대부분의 업종들이 장중에 1% 이상 또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에 좀 차별화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사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시장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코스닥에 하락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다만 왼쪽에 이 코스피의 대형주 흐름만 살펴보신다면은 일단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어려운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의 업종 대표주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업종 지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인해서 양봉이 나오는 지수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보면은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두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갔고요. 대부분은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 종목들의 분위기가 모두 다 그러했을 텐데 지수의 모습들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오늘 장중 흐름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꼈을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오전장부터 해서 장 후반대까지 전강 후약으로 밀리는 양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 끝나고 보니까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사실 시장에 이 양봉 그림만큼 먹을 게 많은 시장은 아니었는데,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체로 이 결과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를 끝났는데, 자, 외국인의 수급 추이는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장 끝날 때까지 어디에 대형주에만 시장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소형주가 힘들었어요.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지수 방어, 지수 상승 역할만 했었고요. 나머지는 다 힘들었어요. 자, 그럼 이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지수가 괜찮다라면은 나중에 지수를 믿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원래 시장이 돌아설 때 지수가 방어될 때요. 대형주만 버티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에요. 물론 오늘 시장이 왜 빠졌는가? 내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내일장에 결정이 돼요. 그걸 앞두고 시장의 리스크 또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이 오늘장에 일어났는데 외국인이 대형주를 만져주면서 시장을 버텨줬다. 내일장에 대한 걱정보다는요.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꾸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견디었고요. 결국에는 지수가 견디면 나중에 투자 심리는 지수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만들어졌는데 일본에 의해서 시장이 또 호재가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한 특징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움직였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빠졌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랐습니다. 자, 이유는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두 기업을 모두 다 상향시켰는데 골드만삭스는 이 글로벌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유는
일본의 규제 혹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감산 의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반도체의 과열 경쟁 과열, 공급 과열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정화된다는 이야기로 해서 업황이 돌아선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해서 두 기업에 대한 목표가 또 투자 의견도 상향시켰습니다. 자, 우선은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기 전부터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이는 상당히 견고했는데요. 자, 오늘도 이 두 기업의 실적을 수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그동안에 들어왔던 것들 못지않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수량 자체가 180만 주 유입이 되었는데요. 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또 여기에 삼성전자의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매수예요. 한 달 꼭 채워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들어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왜 올라갑니까? 무슨 기업입니까? 반도체예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이렇게 집중력 있게 들어오는데 반도체를 안 보면 되겠습니까? 봐야 됩니다. 물론 시장 환경이 일본의 규제, 간섭, 압박이 반도체 산업에 리스크를 만들 것 같지만 그들 안에서 오히려 호재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에 관련해서 또 봐야 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솔브레인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솔브레인도 장중 하락을 보였지만은 장중에 호재가 뉴스가 되면서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제가 솔브레인을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 자, 저점에서부터 해서 일본의 규제 간섭이 이 종목에게 호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와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5만 원 이하 때부터 해서 또 5만 5천 원, 6만 원대 이 시점이 올라올 때마다 신고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 들어왔었는데 결국에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세가 연출되었는데, 자,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은 솔브레인은 일본의 규제 속에서 악재가 되어왔던 불화수소가 앞으로 국산화에 대한 움직임을 만드는데 생산 라인이 도입되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는 호재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반도체 소재 일본의 규제 속에서 봐야 되는 종목 3인방이 있죠. 후성,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야기 들었는데, 자, 솔브레인은 오늘 그 뉴스가 국산화에 대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요. 자, 솔브레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규제 혹은 수소차에 대한 소재 규제까지 일본의 간섭이 커진다라면은 솔브레인만한 기업이 없다. 그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을 이 기업이 한다. 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려왔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종목이 이제 후성입니다, 사실은. 자, 오늘 후성이 장중에 10%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떨어지는 뉴스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종목의 뉴스가 사실 최근에 이 모나미에서 나왔던 뉴스, 동일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대표이사의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이 차익 실현 물량이 개인들을 조금은 실망시키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 뉴스를 제가 찾아서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이사에 대한 보유 지분이 절반 처분 소식에 약세하였다라는 뉴스인데요. 사실 헤드라인만 본다라면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자, 이전에 사실은 대표이사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고점에서 크게 물량이 나왔었던 모나미를 기억하실 텐데,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전체 70만 주의 대표이사 대주주의 물량이 35만 주가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은 동일하게 자극적으로 보이지만은 후성은 공동대표이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지분이 1%가 되질 않습니다. 0.012% 정도예요. 12만 주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만 주를 던졌습니다. 자, 6만 주 가지고 후성이 주가가 크게 흔들릴 만한 내용인가? 대주주, 공동대표 한 지분은 아직도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뉴스가 크게 이 종목을 끌어내릴 만한 뉴스인가? 그보다요, 후성이라는 기업이 그동안에 왜 올랐는지를 보시면 지금 같은 하락은
못마위와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다. 자, 지금은요,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바라볼 때입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8,000원 이하 또 9,000원 이하에서 못 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조정이 오히려 이 매수의 기회 가격대를 만들어주고 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하신다면요, 최근에 상한가 연출되었던 시세의 중심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 현재 위치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9,500원대 라인 전후로 해서 새롭게 이 가격대에 대한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솔브레인과 같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성에 대한 기업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일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내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이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주요 인사가 이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해왔었는데,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시장이 하락한다, 대신에 그동안에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을 본다라면은 지금은 이 화이트리스트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기업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볼 수 있다. 수급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 리스트를 악재보다는 조정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이와 같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중요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LG화학과 삼성전기의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뉴스가 나온다면 이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디램 가격대,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조정과 그리고 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은 놓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피크니스 주간이라 그런지 장 마치고도 대형주도 실적이 발표가 많이 나오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2분기 영업 손실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3,687억 원 기록이 됐습니다. 투자건으로 실적 부진 만회할 수 있을지 내일 봐야 될 것 같고요. LG 이노텍은 2분기 영업이익 좋게 나왔네요. 네,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하면서 188억 원 기록이 됐고요. 컨센에 부합을 했습니다. 두산밥켓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요. 2분기에 1,571억 원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350억 원 단을 크게 웃도는 수준에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좀 기대하면서 이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무 전문가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화이트 리스트 악재와 호재 점검 도와드립니다. 오늘 좀 저녁 늦게 8시 1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사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